Alice Ballet. 오늘의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의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루비가 박힌 칼을 차고 에메랄드로 된 눈을 가진 황금 옷을 입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었어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나눠준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아이고 피곤해. 날개도 아프고. 오늘은 행복한 왕자님 곁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제비는 동상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비는 와, 잘 잤다. 울고 있는 왕자의 동상을 보게 되었어요. 왕자님, 무슨 일로 울고 계세요? 제비가 물었어요. 왕자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제비야, 어린 소년이 아파서 누워있는 게 보여. 하지만 소년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약을 산 돈도 없어. 제비야, 내가 이 루비를 소년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힘들고 지쳤었지만 루비를 가지고 소년에게로 날아갔어요. 소년의 침대 위에 루비를 떨어뜨려 놓고는 얼른 나으렴. 다음 날 아침 왕자는 또다시 슬픈 표정으로 제비에게 말했어요. 제비야, 벤치에서 울고 있는 한 젊은이가 보여. 화가가 되고 싶지만 물감을 살 돈이 없단다. 나의 이 에메랄드 눈을 그 젊은이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빨리 남쪽 나라로 가야 했지만 왕자의 에메랄드 눈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제비는 에메랄드를 가지고 날아가 그 젊은이 옆에 에메랄드를 놓았어요. 훌륭한 화가가 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슬픈 표정의 왕자는 제비에게 말했어요. 작은 소녀가 길에서 성냥을 팔고 있는 것이 보여. 하지만 소년에게는 따뜻한 옷도 돌봐줄 사람도 하나 없단다. 나의 다른 눈을 저 소녀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이제 떠날 시간이 점점 늦어졌지만 왕자의 다른 눈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비는 에메랄드 눈을 소녀의 바구니에 내려놓고 왔어요. 소녀는 기뻐했어요. 왕자는 이제 눈이 없어요. 제비는 그런 왕자가 몹시 걱정됐어요. 제비가 말했어요. 왕자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왕자님 곁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제비는 왕자의 눈이 되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제비는 마을을 살펴보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며 왕자님에게 알려주었고, 제비는 왕자님의 황금 옷을 조금씩 벗겨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이제 왕자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비는 왕자님 곁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비를 묻어주고 동상을 부수어 불 속에 던졌어요. 행복한 왕자님이 마을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난 제비와 왕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백설공주. 아주 멋진 궁전에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너무 예뻤어요. 백설공주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였던 왕비는 마음씨가 몹시 나빴어요. 왕비에게는 요술 거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요술 거울을 보고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건 바로 왕비님이지요. 거울이 이렇게 대답하자 왕비님은 기분이 좋았답니다. 백설공주는 점점 더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리고 왕비는 또 요술거울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요술거울이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너는 당장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몰래 해치워라. 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님, 어서 도망치세요. 왕비님은 공주님이 죽길 바라세요. 백설공주는 멀리 달아나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7개의 작은 접시와 7개의 작은 침대가 있는 이 집에 누가 살까? 백설공주는 청소를 하고 저녁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침대에 잠이 들었어요. 밤이 되자 7명의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어. 당신은 누구세요? 백설공주는 자기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님,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백설공주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와 7명의 난쟁이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또 요술거울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건 바로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요술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났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없애버리겠어. 왕비는 할머니로 변장했어요. 그리고 독이 묻은 사과를 들고 백설공주와 7명의 난장이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를 보자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 먹어볼래요?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입 먹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7명의 난쟁이들이 집에 돌아와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바로 그때 왕자님이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백설공주님이 죽었어요. 라고 7명의 난쟁이들이 이야기했어요. 왕자님은 백설공주를 안아 일으키고 아름다운 백설공주에게 입맞춤했어요. 그때 백설공주가 목에 걸린 사과 조각을 내뱉었고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났어요. 와, 백설공주님이 살아났다. 7명의 난쟁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멋진 왕자님과 백설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마음 시작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영차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나무꾼에게 뛰어왔어요. 도와주세요. 사냥꾼이 절 쫓고 있어요. 마음씨가 착한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숨겨주었어요. 곧 사냥꾼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여기 저 사슴 한 마리 뛰어오는 거 못 봤소? 그러자 나무꾼은 저기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사냥꾼이 가자 나무꾼은 사슴을 꺼내주었어요. 사슴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나무꾼을 데리고 작은 연못으로 갔어요. 여기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날개옷을 하나 숨기면 선녀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옷을 주지 마세요 라고 사슴이 말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어요. 사슴의 말대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옳지, 저 옷들 중에 하나를 숨겨야겠다. 선녀의 옷 하나를 숨긴 나무꾼은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숨어서 기다렸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남았어요. 어머,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그러자 나무꾼이 나타나 말했어요. 날개옷은 저에게 있어요. 부디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답니다. 어느 날 선녀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서방님, 제 날개옷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음이 흔들린 나무꾼은 그만 날개옷을 꺼내주고 말았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보자마자 좋아하며 말했어요. 어머, 내 날개옷! 서방님, 한 번만 입어볼게요. 한 번만요. 날개옷을 입은 선녀는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슴은 선녀들이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요. 오늘 밤 그 연못으로 큰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가면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친절하고 예쁜 신데렐라는 마음씨가 나쁜 새엄마와 질투심이 많은 두 언니와 살고 있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매일매일 구박했어요. 그리고 일도 많이 시켰어요. 신데렐라, 내 구두는 어디 있어? 신데렐라, 내 머리핀 어디 있어? 신데렐라,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해. 어느 날 성에서 무도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멋진 구두를 신었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죠. 저도 무도회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새엄마는 안 된다. 너는 예쁜 드레스도 없고 멋진 구두도 없잖아. 새엄마는 언니들만 데리고 무도회에 갔어요. 신데렐라는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은 호박, 생쥐, 도마뱀에게 요술을 부렸어요. 뾰로로로로. 요정이 지팡이를 두드리자 마차와 말, 마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신데렐라에게 예쁜 드레스와 유리구두도 생겼어요. 요정이 말했어요.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해요.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갔어요. 왕자님은 아름다운 신데렐라를 보았어요. 저와 함께 춤추실까요? 왕자님은 신데렐라하고만 춤을 추었어요. 그때 시계는 땡, 땡, 땡. 시계가 12시를 알렸어요. 신데렐라는 달리다가 그만 유리구두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 후 왕자님이 그 구두를 발견했지요.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에 왔어요. 그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와, 구두가 꼭 맞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과 함께 성으로 갔어요. 마침내 당신을 찾았군요. 신데렐라는 멋진 왕자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엄지공주. 예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예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외로운 부인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화분에 튤립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꽃 속에는 엄지만큼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머, 귀여워라. 부인은 아이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엄지공주는 부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화롭게 지냈어요. 어느 날 두꺼비 부인이 잠든 엄지공주를 데려갔어요. 다음 날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 어디야? 나 집에 갈래. 집에 가고 싶어. 넌 이제 내 아들과 결혼해야 해.
두꺼비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지켜본 물고기가 가재에게 부탁했어요. 엄지공주가 앉아있는 연꽃잎에 줄기를 끊어줘. 가재가 줄기를 끊자 연꽃잎은 물결을 따라 흘러갔어요. 안 돼! 돌아와! 아들 두꺼비가 엄지공주를 쫓아왔어요. 이걸 잡아! 나비가 긴 풀 줄기를 엄지공주에게 내밀었어요. 나비는 엄지공주를 연못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당벌레가 다가와서 엄지공주를 데리고 멀리 숲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날 내려줘! 날 내려줘! 뭐야? 날개도 없고 이상하게 생겼잖아? 엄지공주를 본 무당벌레 친구들은 놀랐어요. 무당벌레는 엄지공주를 숲에 홀로 남겨두고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겨울이 되자 엄지공주는 들쥐 부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유, 가여워라. 몸이 꽁꽁 얼었네. 어서 들어와요. 엄지공주는 그곳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들쥐 부인, 저 엄지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요. 들쥐 부인은 두더지의 말에 엄지공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두더지와 결혼하기 싫은 엄지공주는 길을 걷다 다친 제비를 발견하고 돌봐주었어요. 제비는 봄이 되자 다 나았어요. 엄지공주의 결혼식도 내일로 다가왔어요. 두더지의 부인이 되기 싫어. 엄지공주가 눈물을 흘리자 제비가 날아와 말했어요. 내가 아름다운 꽃의 나라로 데려다 줄게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꽃의 왕자는 엄지공주를 기쁘게 맞이했어요. 여기 정말 마음에 꼭 드는 곳이에요. 얼마 후 엄지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Alice Ballet.